안녕하세요, 무하 여러분, 오소장입니다. 최근 갑자기 날씨가 많이 좀 쌀쌀해졌죠. 팀원들도 지금 감기로 다 고생하고 있는데 감기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프로젝트는 기존에 우리 집에 살고 계시면서 인테리어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왜냐면 이번 프로젝트가 원래 살고 계셨는데 불편한 점들을 많이 개선하고자 저희한테 의뢰를 해주신 케이스거든요. 보통 저희가 새 집 사고 나면은 한 10분 집 둘러보고 계약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필요한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살고 계신 집을 인테리어 했을 때는 내가 우리 집에서 뭐가 가장 불편하고 조금 더 목말라 했는지를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만족도가 굉장히 크다라는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분양평수 39평형이고 실제 면적이 38평 정도 되는 좀 큰 사이즈의 아파트였는데 어떤 부분이 불편하셔서 공간적으로 개선해드렸고 어떤 분한테 이게 필요한지를 중점으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현관부터 저랑 같이 한번 가보시죠. 첫 번째 이제 현관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 가족분들께서 현관이 너무 작다 보니까 들어오자마자 답답함도 느껴지고 좀 개방감이나 통일성도 떨어져서 시각적으로 넓게 할 수 있는 방법과 신발장 하나와 팬트리가 있었는데 이 팬트리가 그냥 펑 비어있다 보니까 여기에 자꾸 물건들을 적재하게 되고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꺼내쓰기도 되게 힘들다는 단점이 있었어요. 저희가 어떤 솔루션을 드렸냐면 저희가 신발장을 좀 없앴어요. 이 없앤 신발장을 팬트리 안에다가 집어넣는 선택을 했습니다. 워크인 클로젯 말씀드리죠. 그래서 문을 열었을 때 내 옷이 어떻게 정렬되어 있는지 한눈에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것처럼 이 신발 공간도 기존에 있었던 팬트리 창고 공간이랑 잘 엮어서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신발이 한눈에 보인다. 두 번째, 얘가 선반형으로 되기 때문에 다른 짐을 좀 수납하고 싶을 때 이 선반을 조정을 해서 얼마든지 키 큰 아이들을 넣을 수가 있다. 그리고 여기가 원래는 턱이 좀 있었는데 저희가 이게 기포 콘크리트라는 걸 확인을 하고 레벨을 좀 맞춰드렸어요. 그럴 때는 문 열고 들어갔을 때 턱 없이 진입이 가능하니까 조금 더 활용도 있게 쓰실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현관이 좁을 때는 물리적으로 확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바닥에서 올라오는 하프장이나 낮은 장들이 없는 게 또 공간 확보에는 유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벽면에 보시면은 E형으로 생긴 예쁜 전신고를 부착해드리고 공간 자체를 수직으로 이렇게 분할을 해드렸죠. 그리고 펜던트가 있는데 아래쪽에는 조금 높은 트레이가 자그마한 게 놓여지게 될 겁니다. 여기에는 이제 차키 정도를 올려들고 사용하실 계획이에요. 기능 때문에 중문을 넣는다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우리 이번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애완동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갓난아기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중문을 설치하지 않는 쪽으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 아파트 구조 때문에 외풍이 들어오거나 소음이 좀 들려오는 것들이 없다고 판단해서 지금 이렇게 제안을 드렸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가족분들이 살고 계신 집이기 때문에 내가 불편한 주요한 요소들이 먼저 해소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들이 잘 적용된 것 같습니다. 주방 같은 경우가 현관에 들어오자마자 알파룸이 있었고요. 뒤쪽에 다용도실이 있는 구조였어요. 그리고 알파룸과 주방이 면한 여기에 이 건식벽이 설치가 돼서 냉장고가 여기 있던 구조였거든요. 그 주방 자체가 보시면 이 기역자로 이렇게 벽을 보고 형성이 되어 있죠. 벽을 보고 이 뭔가 행위가 일어나는 것에 대한 약간의 불편함이 있으셨고, 인덕션이 있는 이 싱크대부터 냉장고까지 있는 거리가 2750 정도밖에 안 돼요. 식탁이 놓일 자리가 없겠죠. 자, 싱크대 앞에서 행위를 하기 때문에 최소 900 정도는 확보가 돼야 되고, 반대편 냉장고도 사람이 지나다녀야 되는데 냉장고 문도 열어야 되잖아요. 8,900 정도 확보가 됩니다. 그럼 2750에서 양쪽 동선 900씩을 빼고 나면은 식탁 사이즈가 딱 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가운데 식탁을 놓고 쓰셨는데 의자를 좀 빼고 났을 때 이 통로가 너무 좁고 불편하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런 불편함을 말씀을 듣고 개선하려고 레이아웃을 좀 많이 스타디를 했었고요. 저희가 어떻게 솔루션을 드렸냐면 일단은 알파룸을 철거를 하는 걸로 봤습니다. 방이 하나 남아있고 그 방의 용도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수납되어 있던 수많은 물건들을 이 남는 방 하나의 기능을 부여해서 잘 정리하는 걸로 저희가 같이 결론을 도달했고요. 삼성전자와 콜라보한 현장이 있습니다. 거기도 보면은 기둥이 하나 서 있긴 했으나 배면으로 아일랜드를 좀 굉장히 비례감 있게 만든 다음에 그 앞쪽에다가 식탁을 두는 레이아웃을 보여드렸어요. 가로 배치되는 레이아웃 같은 경우에는 거실에서 쳐다봤을 때 공간이 웅장해지고 넓어 보이는 느낌이 있습니다. 대신에 아일랜드가 딱 끝을 가로막고 서 있으니까 공간이 잘려 보이는 느낌이 있죠. 이번에는 우리 가족분들과 좀 상의를 많이 한 결과 가로 배치가 아니고 세로로 되어서 키친 다이닝 공간이 한 곳에 있으면 좋겠다. 두 번째, 대면형을 사람들이 많이 하다 보니까 다른 방식으로 주방 다이닝이 좀 유니크하게 표현됐으면 좋겠다. 요거를 제가 좀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아내분께서 원형 식탁을 한번 써보고 싶은 욕망이 좀 있으셨어요. 그래서 원형 식탁은 실제로 사용을 할 때 공간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레이아웃 자체를 기존에 있었던 냉장고장을 저희가 안방의 면에 있는 그 벽으로 옮겼죠. 그래서 키 큰 장
천장 면을 쫙 정리를 하고 세로 배치로 아일랜드가 크게 들어가고 알파룸이 철거된 그 공간에 저희가 다이닝 공간을 만들어 드렸어요. 그리고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쭉 안으로 빨려 들어가 있죠. 정면에서 쳐다봤을 때 왼쪽 편은 공간감이 좀 빨려 들어가고 오른쪽 편에 있는 식사실은 오브제처럼 얘가 딱 떨어져 있고 뒤에 또 홈바가 받쳐주다 보니까 공간의 어떤 매력이나 리듬감은 충분히 더 있는 것 같아요. 평면으로 펼치는 레이아웃이 좋다, 세로로 노는 레이아웃이 좋다,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어떤 게 불편하셨고 또 불편이 해소되고 난 다음에는 내가 조금 더 어떤 게 미학적으로 사용적으로 맞는지를 잘 추적해서 진단하는 게 저는 핵심이라 생각해요. 여러분, 이런 레이아웃은 어떤 가족분들한테 가장 적합한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주방 거실 구조가 너무 어긋나서 도저히 대면형으로 풀어도 이 연결이 좀 줄어들 때는 차라리 분리하는 게 나을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우리 가족분처럼 의도적으로 주방과 다이닝 그리고 이 리빙 공간이 분리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레이아웃 배치가 굉장히 저는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사무실 컨텐츠를 찍을 때는 치수값을 좀 디테일하게 많이 알려드리잖아요. 이 치수값을 좀 불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이거를 굳이 설명해 드린 이유가 식탁에 비밀이 있어서 그래요. 요거 잘 들어놓으시면은 인테리어 하시고 가구를 딱 사셨는데 공간이 너무 좁아서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안방의 면에는 저 벽부터 지금 냉장고장이 들어가야 되니까 700 정도가 확보가 돼야 되겠죠. 다 700. 제가 영상에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뭐가 가장 중요하다? 동선이 가장 중요하다. 집에 동선이 잘 흘러야 기능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주방까지 진입하는 동선, 왼쪽 편에 있는 거, 그리고 아일랜드까지는 1000 정도를 확보를 했고요. 그랬을 때 이 냉장고와 이 아일랜드를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아일랜드 폭을 1000 정도로 잡았습니다. 조금 더 넓게 할 수도 있었는데 1000으로 잡았고요. 그리고 원형 식탁과 아일랜드 사이에 지금 통과 동선이 1000 정도가 확보되어 있어요. 그리고 원형 식탁 또 폭이 1000, 홈바까지 900 정도 확보가 되고 그리고 400이 확보가 됐습니다. 동선의 폭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식탁에 제가 비밀을 말씀드릴게요. 가족분께서 원형 식탁 4인용을 쓰고 싶어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원형 식탁이 4인용이 되려면 최소 1200은 돼야 됩니다. 근데 카페 가셔가지고 1200짜리 테이블에 한번 4분이 앉아보시면 좁아요. 사각형 식탁 같은 경우에는 이 모서리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끝에 의자가 놓여졌을 때 공간을 서로 4등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근데 원형 식탁 같은 경우에는 끝에 공간이 없습니다. 똑같은 지름이나 폭의 사이즈라도 원형 식탁이 훨씬 더 커야 3인이든 4인이든 사용을 할 수 있는 사이즈가 나오거든요. 얘 같은 경우도 보시면 요 가로가 1000에 세로가 1600 정도 되는 타원형 같은 요 테이블이죠. 근데 저희가 생각하기에 요 사이즈가 되어야 4인이 썼을 때 밥을 먹을 수 있거나 차를 마실 수 있는 4인용 식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직사각형 식탁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4인이 감당하려고 하면은 800에 뭐 1500 정도만 되어도 4인이 앉아서 충분히 식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원형 식탁을 고르실 때는 실제로 사용하는 면적이 작다는 걸 감안하셔야 되고, 예쁘다고 덜컥 그냥 동그란 거 사시면은 실제로 2명밖에 못 앉아요. 이런 걸 잘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사이즈나 동선을 고려할 때 식탁 끝선과 이 아일랜드의 통로를 저희가 1000을 잡았던 이유가, 여기는 의자를 앉기 위한 동선으로도 쓰이지만 아일랜드 반대편에 있는 수납을 문짝을 열기도 할 것이고 안쪽 싱크대로 가기 위한 동선으로도 쓰이잖아요. 그랬을 때 이 공간은 1000은 최소 확보를 해야 된다. 그리고 반대편 같은 경우에는 홈바가 있습니다. 홈바 같은 경우에는 통과 동선이 아니기 때문에 의자를 살짝 밀었을 때 미니멈 900에서 뭐 그 정도만 돼도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치수 때문에 사실 되게 정교하게 밀당을 했었는데 1200짜리를 덜컥 나섰으면 통로도 안 나오고 식탁도 못 쓰고 홈바도 불편했을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이런 것들을 계획 단계에서 면밀히 검토해 나가는 게 같은 공사라고 같은 돈을 쓰더라도 훨씬 더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원형 식탁은 정말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처럼 원형 식탁 혹은 뭐 러그나 패브릭이나 가구 같은 것들도 저희가 홈 스타일링을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집을 인테리어 다 끝내고 나서 가족분들이 갖다 놓기 시작하시면은 대부분 사이즈나 컬러 매치를 못 하셔서 집이 언밸런스하게 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무화가 이제 스타일링 팀이 따로 있고 이 서비스를 진행하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이게 저희 회사의 또 강점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여기 여러분 다용도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확장이 안 돼 있었던 공간인데요. 또 이것도 불편함이 있으셨는데, 다용도실에 너무 많은 수납을 이것저것 보관하시다 보니까 수납이 투머치하게 많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파악을 하고 여기를 키 큰 작으로 쭉 만들어서 수납을 최대한 많이 용적을 확보해 드리고요. 예전에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이 사람의 쉘터나 보금자리를 이제
이제 집이라 부르잖아요. 물건에도 집이 있어요. 바로 수납장입니다. 물건들이 돌아갈 곳이 있으면 얘들이 바깥에 돌아다니지 않기 때문에 집이 깨끗하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물건의 집인 수납장을 좀 확보해 주시면 굉장히 좋다. 그리고 여기 또 연관된 게 하나 있죠. 식탁이 뒤에 만들어지는 배면이 없으면 얘가 너무 동떨어져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날개벽이 없다고 쳤을 때 바로 주방이 키 큰 장이 보이기 때문에 어수선해 보이겠죠. 그래서 저희가 기능과 구조와 미를 만족시키기 가장 좋은 디자인을 말씀드리는데,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거실 부분을 보시면 단차가 나 있죠. 축을 만드는 거를 좀 중요하다고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왜 맞추지 않았을까? 우리 가족분들은 주방과 키친 다이닝이 분리되는 구조를 원하셨다 말씀드렸죠. 복도에서 진입을 할 때 냉장고 키 큰 장을 기점으로 공간이 섹션이 딱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방으로 들어가는 출입구와 이 거실 벽이 한 면으로 형성이 되어 있죠. 근데 여기서 제가 고민했던 점이 이 지점이었어요. 주방 키친 다이닝 레이아웃이 잘 만들어졌는데 이 냉장고가 들어있는 키 큰 장이 700 정도 튀어나오다 보니까 TV가 걸리는 이 벽이 만약에 벽에 거는 방식이었다, 70cm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디자인적으로 너무 위기가 너무 심하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안방으로 들어가는 문과 TV가 걸리는 월 자체를 450 정도 앞으로 당겨내서 이 냉장고가 들어가는 키 큰 장과 위계를 좀 최소화했고요. 키 큰 장을 A라고 한다면은 안방으로 들어가는 도어부터 옆에 수납 공간 TV장 자체가 한 면으로 형성이 되어 있죠. 이걸 B라고 할게요. A, B로 나눠졌을 때도 나쁘진 않은데 조금 더 리듬감을 주기 위해서 TV가 걸리는 그 면 자체를 한 뎁스 살짝 밀어놓고 재료를 바꿔놨습니다. 그랬더니 큰 면 두 개가 존재하지만 한 면 안에서 또 베리에이션이 생기기 때문에 좀 리듬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 집은 이제 복도에서 진입할 때 거실에서 주방을 바라봤을 때 이런 시커서들이 굉장히 좀 아름답게 잘 배치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안방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안방 공간이 좀 답답하거나 막혀있다라는 불편하다고 좀 호소를 하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비포를 보시면은 안방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오른쪽 편에 슬라이딩 도어가 하나 있고요. 여기가 이제 드레스룸과 화장실로 들어가는 출입문으로 분할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붙박이 장이 있는 좀 일반적인 구조였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레이아웃을 했는지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들어왔을 때 슬라이딩 도어를 다 철거를 했습니다. 이유가 헤어드라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장 깨거나는 서로 간에 이제 라이프 스타일이 아니라서 굳이 이게 도어가 있을 필요가 없다 보니까 늘 열고 쓰셨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필요 없는 도어가 우리 가족분들한테는 여기 있었다. 또 하나는 붙박이장 자체를 출입구에 들어오자마자 그쪽 벽으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 통로가 지금 1100 정도 확보돼서 충분히 공간적으로 여유가 있다. 또 하나는 붙박이장이 들어갔었던 그 반대편 폴딩도 쪽도 이렇게 수납장을 이렇게 면을 한 면에다 만들어 드렸더니 충분히 개방감이 생겼죠. 여기가 또 화장실 위에 또 팬트리가 있어요. 굉장히 수납 공간은 충분한 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처럼 뭐가 맞고 틀리다가 아니라 우리 가족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게 저는 가장 좋은 집이라 생각합니다. 그게 무화가 주장하는 나다운 공간의 핵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굉장히 개방감 있는 안방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시원한 복도들이 생기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방들을 좀 설명을 드리면 거실 소파 바로 뒤쪽에 있는 방인데요. 여기가 아까 바깥에 있었던 팬트리에 있었던 수납들을 이 방으로 다 옮겨왔고요. 여기에 주로 뭐가 놓이게 될 거냐, 우리 가족분들이 캠핑을 엄청 사랑하세요. 실례로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 저희 집 영상 보셨겠지만 비밀의 공간 문 열고 들어가면 제일 안쪽에 제 서재방이 있었어요. 주말에도 이제 회사나 일 때문에 외부에 나와 있다 보니까 서재방은 쓰지 않고, 그리고 또 이제 힐링을 위해서 캠핑용품을 자꾸 사다 모으다 보니까 캠핑용품은 점점 수납할 때가 줄어드는 걸 경험하게 됐습니다. 제가 어떤 선택을 했냐면은 제 서재방 자체를 서재 겸 캠핑 디스플레이 룸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수납도 하고 디스플레이도 해놓을 수 있는. 그래서 지금 제 방 서재를 보시면은 제가 어렵사리 모은 이 리미티드 에디션들의 캠핑 용품들이 쫙 세팅이 되어 있고, 우리 애기랑 거기 들어가서 이제 막 간식도 먹고 이렇게 시간도 보내고 침낭권에서 거기서 누워서 자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괜히 창문 열어놓고. 굉장히 만족도가 높아요. 여기가 멀티룸이긴 하지만 책상이 한 켠에 있고 반대로는 캠핑을 수납할 수 있기 때문에 사다 모은 이런 전리품들을 쫙 세팅을 해놓고 캠핑 나가기 전에 하나씩 패킹하는 게 더 재밌거든요. 그런 공간으로 저희가 좀 목적성을 가지고 기존에 비어있던 공간을 그렇게 제안을 드렸습니다. 원래 캠핑 좋아하는 분들 치고 나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이번 프로젝트는 살고 계신 집을 인테리어 했을 때 어떤 효과를 줄 수 있는지가 아까 좀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살고 계신 집 같은 경우는 내가 뭐가 불편한지를 가장 잘 아니까 실제로 리모델링이나 이런 공사를 통해서 만족감이 굉장히 크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안방의 레이아웃이나 공용부 레이아웃을 봤을 때 모두한테 다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에요. 어떤 분들한테는 이런 레이아웃이 가장 적합하고 또 어떤 가족한테는 필요와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이 레이아웃이 가장 적합한,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중요한 점이라 생각해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가 대규모의 리모델링 공사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거의 다 그렇게 하니까 결과물에 대한 이 데이터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게 저는 우리 회사의 자산과 실력이라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어떤 가족분들이 어떤 필요가 있었기에 어떻게 공간적으로 진단되어지고 처방됐는지 그리고 공사까지 만들어졌는지 적극적으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우리 집에 한번 적용해 볼 수 있겠다, 이런 솔루션을 좀 얻어가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음번 영상도 우리 가족의 이야기가 듬뿍 담겨있는 재밌는 영상을 가지고 저는 다음번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